비가 쏟아지기 전 산속은 숨을 멈춘 듯 고요해집니다. 벌레 울음도 사라지고 바람조차 나뭇잎 사이에 몸을 숨기죠. 그날 밤 가평에서 제가 처음 불길함을 느꼈던 순간도 바로 그런 정적 속이었습니다. 1997년 여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23이었고 서울의 한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IMF가 터지기 전이라 세상은 아직 들뜬 분위기였고 저희도 미래 같은 건 생각하지 않은 채 마지막 자유를 즐기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함께 간 친구는 저까지 5명이었습니다. 운전은 준호가 맡았고 동식이는 쉬지 않고 떠드는 놈이었습니다. 영철이는 입대 전이라 술 생각밖에 없었고 민수는 유독 말수가 적었습니다. 사실 민수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습니다.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제일 시끄럽고 분위기 잘 띄우던 놈이었는데 3학년 들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유는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죽었으니까요. 교통사고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 일에 대해 절대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술자리에서 실수로라도 그 얘기를 꺼내면 괜찮은 척 웃다가 어느 순간 말없이 자리를 떠나곤 했습니다. 이번 여행도 사실은 민수를 끌어내기 위한 핑계에 가까웠습니다. 야, 너 그렇게 계속 있으면 진짜 망가진다. 준호가 거의 억지로 데려온 거였죠. 가평을 고른 이유는 별거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가깝고 계곡도 있고 돈도 많이 안 들었으니까요. 그 시절엔 인터넷 예약 같은 것도 없어서 그냥 가다가 민박 하나 잡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무모했습니다. 우리가 가평 외곽에 도착했을 땐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하늘은 이미 탁한 회색으로 변해 있었고 산등성이엔 안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안쪽으로 더 들어갈수록 사람 그림자는 사라졌습니다. 도로는 점점 좁아졌고 가로등도 끊겼습니다. 차창 틈으로는 젖은 흙냄새와 물비린내가 스며들었고 라디오는 계속 잡음만 흘려댔습니다. 야, 길 맞는 거냐? 동식이가 창밖을 내다보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무릎 위에 종이 지도책을 펼쳐둔 채 운전 중이었는데 지도는 이미 빗물에 젖어 축 늘어진 상태였습니다. 계곡 쪽은 맞는데 민박촌 지나친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유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설명도 안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산속 특유의 음산한 분위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가끔 설명할 수 없는 걸 먼저 느끼기도 합니다. 본능처럼요. 우리는 결국 해가 완전히 넘어가기 직전에 낡은 숙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펜션이라기보다는 오래된 산장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2층짜리 목조 건물이었는데 외벽 페인트는 거의 다 벗겨져 있었고 창틀 주변에는 검은 곰팡이가 퍼져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엔 녹슨 평상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엔 빈 계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계집 앞 물그릇만 유난히 깨끗했던 겁니다. 마치 방금 씻어놓은 것처럼. 사람 계세요. 준호가 문 앞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잠시 뒤 안쪽에서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나온 건 허리가 심하게 굽은 할머니였습니다. 키는 아주 작았는데 이상하게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눈만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핏기 없이 흐린 눈동자, 산 사람 눈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우리를 바라보다가 낮게 물었습니다. 하룻밤 묵을 거냐? 우리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근처엔 다른 불빛도 없었고 다시 내려가기엔 이미 너무 어두워진 뒤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방을 내주기 전에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밤에는 밖에 나가지 마라. 동식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왜요? 산짐승 나와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얼굴을 천천히 훑어보다가 마지막에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따라왔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가요? 제가 물었지만 할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만 했습니다. 우리가 배정받은 방은 2층 끝방이었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공기는 눅눅했습니다. 오래된 장판 아래에서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고 벽지는 습기를 먹어 군데군데 울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상했던 건 방 안의 온도였습니다.
한여름인데도 방 안은 냉동고처럼 차가웠습니다. 영철이가 팔을 문지르며 욕했습니다. 와, 씨, 에어컨도 없는데 왜 이렇게 춥냐? 동식이는 일부러 분위기를 띄우려 더 시끄럽게 굴었습니다. 술병을 꺼내고 라면을 끓이고 노래까지 불렀죠. 그런데 민수는 계속 창가에 앉아 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야, 괜찮냐? 민수는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계속 누가 보는 것 같아. 누가? 모르겠어. 그 순간 창문 밖에서 무언가 툭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창문 쪽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빗방울만 유리창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죠. 동식이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씨, 분위기 왜 이래 진짜.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래층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너무 크게 울려서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 집에는 우리랑 할머니밖에 없었는데 문 닫히는 소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쾅! 쾅! 아래층 어딘가에서 계속 문을 여닫는 소리가 반복됐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마치 누군가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준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손님 또 있나? 그때였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 끼익 오래된 나무 계단이 눌리는 소리. 우리 모두 말없이 문 쪽만 바라봤습니다. 발소리는 분명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크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 아래 틈으로 그림자 같은 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 형체처럼 긴 그림자였습니다. 동식이가 애써 웃으며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밖에는 차가운 복도만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 창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아주 잠깐. 흰 옷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채 정말 눈 깜빡할 사이였습니다. 다음 순간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동식이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희도 봤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민수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으니까요. 소리도 없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만 떨면서. 민수가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본 건 그날 밤이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단순히 우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린 사람 같았습니다. 교통사고 이후에도 민수는 늘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술자리에서도 웃었고 학교도 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러 더 밝게 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평산 속 그 눅눅한 방 안에서 민수는 마치 오래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진 사람처럼 숨조차 제대로 못 쉰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 하나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방 안 공기 자체가 갑자기 달라졌거든요. 곰팡이 냄새와 젖은 나무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고 이상하게 숨쉬기가 답답했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창밖 나무들은 바람도 없는데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동식이가 억지로 태어난 척 입을 열었습니다. 야, 왜 그래? 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 같았어.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진, 죽은 여자친구 이름. 민수는 눈가를 거칠게 훔치면서도 계속 창문 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복도 끝에 있던 거 수진이 같았어. 영철이가 바로 부정했습니다. 야, 말도 안 돼. 우리 다 놀라서 헛것 본 거야.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영철이 얼굴도 굳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봤으니까요. 분명 사람 형체였습니다. 축 늘어진 젖은 머리카락, 새하얀 얼굴. 너무 순식간이라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사람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단순한 착각이라고 넘기기엔 분위기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복도엔 아무 소리도 없었고 바람도 없었는데 복도 끝 커튼만 누가 만지는 것처럼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준호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다들 술 마셔서 예민해진 거야. 괜히 쫄지 마. 그렇게 말하며 소주잔을 들었는데 손끝이 밑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다들 겁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이번엔 훨씬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소리.
질질질 무언가를 끌고 가는 소리였습니다. 바닥 위로 무거운 걸 질질 끄는 듯한 소리. 천천히, 끊이지 않고 아래층 복도 어딘가에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동식이가 낮게 욕했습니다. 씨발, 저 할머니 뭐 하는 거야? 근데 이상했던 건 그 소리가 계단 바로 아래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질질질. 그리고 딱 멈췄습니다. 계단 밑에서. 우리는 숨조차 제대로 못 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이 너무 조용해서 서로 침 삼키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끼익 한 칸, 끼익 또 한 칸. 누군가 천천히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소리를 내는 것처럼 영철이가 속삭였습니다. 문 잠갔지? 준호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전혀 안심이 안 됐습니다. 오히려 문고리가 곧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발소리는 우리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정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침묵이 더 끔찍했습니다. 누군가 바로 문 앞에 서 있다는 느낌이 너무 선명했거든요. 저는 숨을 죽인 채 문 아래 틈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뭔가 서 있었습니다. 사람 그림자 같은 형체, 가만히, 미동도 없이 동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야, 사람 맞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아주 작은 숨소리가 들렸거든요. 후후, 가까웠습니다. 바로 문 앞에서 들리는 숨소리. 마치 누가 얼굴을 문에 바짝 붙이고 서 있는 것처럼. 그때 민수가 갑자기 몸을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순간 문 밖 숨소리가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쿵! 문이 울렸습니다. 누가 머리로 들이받은 것 같은 소리. 우리는 동시에 뒤로 물러났습니다. 쿵! 또 한 번. 이번엔 더 세게. 문고리가 덜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철이가 거의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야! 문 열리지 마! 그런데 민수가 갑자기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민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미쳤냐? 근데 민수 얼굴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겁먹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이 빠져나간 사람 같은 얼굴,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수진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거든요. 마치 진짜로 문 밖에 누가 있는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때 문 밖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젖은 천 사이로 새어나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작고 축축한 목소리. 방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동식이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고 준호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너무 빠르게 뛰어서 귀 안쪽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민수는 거의 울먹이며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그 순간 아래층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열지 마!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동시에 계단 아래에서 누군가 미친 듯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쿵. 허리가 굽은 노인이 어떻게 그런 속도로 움직였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할머니는 거의 기어오듯 계단을 올라와 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절대 열지 마. 이름 부르면 안 돼. 민수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문 밖 여자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선명했습니다. 추워. 정말 비 맞은 여자가 떨면서 말하는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너무 평평했어요.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처럼. 할머니는 거의 울부짖듯 외쳤습니다. 쳐다보지도 마. 문 열면 따라 들어온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문고리가 미친 듯 흔들렸습니다. 덜컹덜컹덜컹 문 전체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민수만 빼고. 민수는 아직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서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민수는 아직 여자친구 죽음을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죄책감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숨소리도, 문고리 흔들림도 모든 게 동시에 끊겼습니다. 정적뿐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할머니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뒤 할머니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은 갔다. 근데 그 말이 이상하게 더 무서웠습니다. 지금은, 그 단어가 계속 귀에 남았습니다. 지금은 갔다. 그럼 다시 온다는 뜻 같았으니까요. 우리는 결국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도 끄지 못한 채 새벽까지 버티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빗줄기는 조금 약해졌지만 산안개는 훨씬 짙어졌습니다. 창밖은 온통 하얗게 흐려져서 나무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창문 쪽을 보며 몸을 굳혔습니다. 야!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기 누가 서 있어? 우리 모두 천천히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안개 자욱한 마당 한가운데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젖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고 미동도 없이 우리 방 창문만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또렷하게 서 있었거든요. 안개가 자욱했는데도 형체만큼은 선명했습니다. 젖은 흰옷, 축 늘어진 긴 머리카락,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가만히 서 있는 모습까지. 문제는 그 여자가 너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는 아직도 가늘게 내리고 있었는데 옷자락조차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숨 쉬는 기척도 없었습니다. 마치 누가 거기 세워놓은 인형 같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문 앞에 5명이 붙어서 있었는데도 방 안은 기괴할 정도로 조용해서 오히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소리만 더 크게 들렸습니다. 툭, 툭, 툭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멀리 계곡물 흐르는 소리. 그 사이에서 그 여자는 계속 우리 방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민수만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야. 그 순간 할머니가 민수 팔을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생각보다 힘이 엄청 셌습니다. 쳐다보지 마.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눈 마주치면 안 돼. 근데 이미 늦은 것 같았습니다. 창밖의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개 때문인지 젖은 머리카락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얼굴 부분만 유난히 흐릿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입만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억지로 입꼬리만 끌어올린 것 같은 웃음. 영철이가 뒤로 물러나며 욕을 내뱉었습니다. 시발, 저게 뭐야? 동식이는 아예 입을 틀어막은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민수는 오히려 창문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저는 반사적으로 민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가지마. 민수는 천천히 제 손을 떼어냈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초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비 오는 거 싫어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퍼졌습니다. 말투가 너무 다정했거든요. 진짜로 여자친구를 걱정하는 사람처럼. 그때 할머니가 낮게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죽은 건 죽은 거야. 순간 민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방 안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뭘 안다고 그래요? 처음 듣는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 밖만 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산에서 죽은 것들은 사람 부르는 법부터 배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밖의 여자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옆으로 기울였습니다. 뚝! 목이 부러진 사람처럼 비정상적인 각도로 동시에 창문 유리를 타고 빗물이 길게 흘러내렸습니다. 그 물줄기 사이로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는데 그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눈이 없었습니다. 눈알이 있어야 할 자리가 새까만 구멍처럼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하지만 더 먼저 움직인 건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커튼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보지 마. 방 안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창문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커튼을 닫았는데도 밖에 누군가 서 있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창문 바로 너머에서. 가만히 민수는 계속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할머니를 향해 물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 있었어요? 할머니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구석에 쪼그려 앉더니 혼잣말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원래 이 산엔 길 잃는 사람이 많았어. 쉰 목소리였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더 그랬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바닥만 내려다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엔 여기 아래에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장마 때 산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 밖에서 바람 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낡은 창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뒤로 비 오는 밤이면 사람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더라. 동식이가 애써 웃으려 했습니다. 귀신 얘기예요? 할머니는 동식이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귀신이면 차라리 낫지.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귀에 남았습니다. 귀신이면 차라리 낫다. 그럼 저건 대체 뭐였을까요? 그때부터 저도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민수가 정말 뭔가를 데리고 온 건 아닐까? 사람은 강한 죄책감을 오래 품고 있으면 이상한 걸 끌어들인다고 하잖아요. 특히 죽은 사람 생각만 계속하면. 민수는 사고 이후 계속 그랬습니다. 혼자 술 마시고, 혼자 강변 가고, 혼자 사진 들여다보고, 마치 아직도 여자친구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 생각을 하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툭! 창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굳어버렸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손톱 끝으로 유리를 건드리는 것 같은 툭! 또 한 번. 이번엔 조금 길었습니다. 스! 긁는 소리였습니다. 영철이가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야, 저거 아직 밖에 있는 거 아니냐? 아무도 확인하러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스!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창문을 천천히 긁고 있는 것처럼. 그 일정한 리듬이 소름 끼칠 정도로 기분 나빴습니다. 근데 더 이상했던 건 민수 반응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소리를 무섭게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창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키득, 아주 작게. 근데 사람 웃음 같지가 않았습니다. 목 안쪽 깊은 곳에서 억지로 짜내는 소리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들 귀 막아. 우리는 반사적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바로 다음 순간 창문 밖에서 여자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민수야, 나 추워. 민수 몸이 크게 떨렸습니다. 미안해. 민수가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민수가 아직도 사고 난 그날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걸.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사고 당일에도 비가 왔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운전했고 수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빗길에서 차가 미끄러졌고 민수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죄책감이 민수를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창문 긁는 소리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스각, 스각, 스각. 미친 사람처럼 창문을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동식이가 결국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씨발! 그러자 소리가 딱 멈췄습니다. 순간 방 안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정적, 그리고 쿵! 천장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 모두 동시에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2층 위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붕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들렸습니다. 쿵! 누군가 천장 위를 걷는 소리. 천천히, 뚜벅, 뚜벅. 낡은 나무 천장이 미세하게 울렸습니다. 먼지가 조금씩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영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잖아. 근데 발소리가 이상했습니다. 걸음 간격이 너무 길었습니다. 사람보다 훨씬. 그리고 한쪽 다리를 질질 끄는 것처럼 불규칙했습니다. 뚜벅, 질질, 뚜벅, 질질. 그 소리가 우리 방 바로 위에서 멈췄습니다. 우리는 누구 하나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서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드드득 손톱으로 나무를 파내는 듯한 소리. 천천히, 끈질기게. 그 순간 민수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들어오려고 해. 그리고 정말로 천장 한가운데가 천천히 아래로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낡은 산장이었으니까요. 비까지 쏟아지고 있었으니
나무가 습기를 벗고 휘어지는 거라고 넘기려 했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천장 한가운데가 아주 조금씩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위에서 누군가 체중을 실어 꾹 누르는 것처럼. 드드드득. 나무 갈라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천장 틈 사이로 검은 먼지가 후둑 떨어졌고 곧 이상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눅눅한 흙냄새, 그리고 썩은 물 냄새. 장마철 오래 막혀있던 하수구를 열었을 때 올라오는 냄새랑 비슷했습니다. 영철이가 뒤로 기어가듯 물러났습니다. 야, 저거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순간 가장 이상했던 건 할머니 표정이었습니다. 겁먹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체념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올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할머니는 우리를 보지도 않은 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름 불렀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천장에서 무언가 툭 떨어졌습니다. 검은 머리카락 한 줌이었습니다. 정확히 민수 어깨 위로. 민수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저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머리카락이 젖어 있었거든요. 빗물 같은 액체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움직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민수 어깨를 타고 기어 내려왔습니다. 살아있는 벌레처럼 동식이가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떼! 빨리 떼어! 준호가 급하게 손을 뻗어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습니다. 그 순간 천장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키득! 아까 창밖에서 들렸던 그 웃음소리. 근데 이번엔 바로 머리 위였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천장 틈이 아주 조금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눈 하나가 보였습니다. 핏기 없는 새하얀 눈. 동공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릿한 눈동자. 그 눈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를. 영철이가 그대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발! 동시에 전등이 꺼졌습니다. 탁! 순간 방 안이 완전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꼈습니다. 사람은 너무 무서우면 비명도 못 지릅니다. 몸이 얼어붙습니다. 어둠 속 어디선가 동식이가 울먹이는 숨소리가 들렸고 준호는 계속 욕설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선명하게 들리는 게 있었습니다. 숨소리. 우리 말고 다른 누군가 숨 쉬는 소리. 후, 너무 가까웠습니다. 바로 방 안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할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절대 움직이지 마. 근데 그 목소리조차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크게 뜨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위치는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있다는 느낌, 방 한가운데, 그리고 아주 천천히 바닥 장판이 삐걱거렸습니다. 끼익! 누군가 걷고 있었습니다. 맨발 같은 소리, 젖은 발바닥이 장판에 달라붙었다 떨어지는 느낌. 쩍쩍 그 발소리가 민수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민수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그 순간 찰박. 바로 제 옆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야 했습니다. 근데 어둠 속에 얼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 얼굴 바로 옆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창백한 피부가 드러나 있었고 입은 찢어질 듯 길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눈은 없었습니다. 새까만 구멍뿐이었습니다. 저는 비명도 못 지른 채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팡! 번개가 터졌습니다. 창문 밖이 새하얗게 번쩍이면서 방 안이 잠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봤습니다. 그 여자가 민수 바로 앞에 서 있는 걸. 젖은 머리카락 끝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목은 부러진 사람처럼 한쪽으로 기괴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근데 민수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울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여자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길었습니다. 사람 손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그 손이 민수 얼굴에 닿으려던 순간 할머니가 뭔가를 집어 던졌습니다. 탁! 굵은 소금이 공중으로 흩어졌고 그대로 여자 얼굴에 튀었습니다. 동시에 방 안에서 끔찍한 비명이 터졌습니다. 끼악! 사람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짐승 울음 같기도 했고 쇠를 긁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귀가 찢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귀를 틀어 막았습니다. 다시 번개가 번쩍였을 때 그 여자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근데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위에서 소리가 들렸거든요.
쿵, 쿵, 쿵. 천장에서 미친 듯한 발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지붕 위를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집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창문은 덜덜 떨렸고 벽지는 꿈틀거리듯 울렁거렸습니다.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내려가야 돼. 우리는 정신없이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짐 챙길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문이 안 열렸습니다. 준호가 손잡이를 미친 듯 흔들었습니다. 안 열려, 시발! 안 열린다고! 밖에서 누가 붙잡고 있는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뚜벅, 뚜벅, 천천히 가까워지는 소리. 우리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복도는 아까 분명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주 느리게, 질질 끄는 발소리와 함께 뚜벅, 질질, 뚜벅, 질질. 문 아래 틈으로 검은 그림자가 스며들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딱 우리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정적, 그리고 똑,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작게 한 똑, 똑, 또 한 번. 우리는 숨조차 제대로 못 쉬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들린 목소리. 민수야.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이번엔 아까보다 훨씬 선명했습니다. 마치 바로 귓가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왜 도망가? 민수 몸이 휘청했습니다. 정말 앞으로 걸어갈 것처럼. 저는 반사적으로 민수를 붙잡았습니다. 정신 차려. 근데 민수 눈빛이 완전히 풀려 있었습니다. 꿈꾸는 사람 같은 얼굴. 민수는 문만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혼자 두고 와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아직도 사고 순간에 갇혀 있던 겁니다. 수진을 구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그 죄책감이 지금 가장 위험한 틈이 되고 있었습니다. 문 밖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춥다니까. 그리고 그 순간 철컥 문고리가 돌아갔습니다. 분명 안에서 잠갔는데 천천히, 정말 천천히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속도는 소름 끼칠 만큼 느렸습니다. 삐걱, 썩은 나무가 비틀리는 소리가 복도 전체에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누구 하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문틈이 아주 조금 벌어졌고 그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어 왔습니다. 한여름인데도 입김이 보일 것 같은 냉기였습니다. 그리고 냄새, 젖은 흙냄새, 오래 물에 잠겨있던 옷에서 날 법한 냄새, 썩은 강물 같은 비린내가 복도 쪽에서 천천히 밀려 들어왔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다시 밀어 닫으려 했습니다. 근데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편에서 누가 붙잡고 천천히 잡아당기는 것처럼 문이 조금씩 더 벌어졌습니다. 그 틈 사이로 복도가 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어둠이 보였습니다. 복도는 원래도 어두웠는데 그건 단순히 불이 없는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안개처럼 뭉쳐있는 검은색,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그 순간 문틈 사이로 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새하얀 손. 근데 사람 손 같지가 않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비정상적으로 길었고 검게 갈라진 손톱은 문틀에 걸릴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물에 오래 잠겨있던 시체처럼 피부는 흐물흐물하게 불어 있었습니다. 영철이가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닫아! 빨리 닫아! 우리는 동시에 문을 밀었습니다. 근데 반대편 힘이 너무 강했습니다. 문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손이 더 안쪽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길고 검은 손톱이 문틀을 긁었습니다. 드드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 털이 곤두섰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품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부적 같은 종이였습니다. 빗물에 젖어 가장자리가 다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할머니는 그걸 문틈에 붙이며 빠르게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사투리 같기도 했고 주문 같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문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손도 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복도 밖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할머니는 식은땀을 흘리며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가야 해. 준호가 거의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어디로 나가요? 밖에 저게 있는데. 할머니가 우리를 노려봤습니다. 여기 있으면 다 데려간다. 그 말에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다들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 집 자체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는 걸.
벽은 물먹은 종이처럼 축축해지고 있었고 천장에서는 계속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툭, 툭. 근데 그 물색이 이상했습니다. 빗물처럼 맑지 않았습니다. 거의 핏물처럼 탁하고 검붉었습니다. 동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시발, 이거 뭐야?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키득. 너무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복도 끝 창문이 보였는데 거기에 누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옷, 젖은 머리카락. 근데 이번엔 아까보다 훨씬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얼굴 일부가 보였습니다. 입, 찢어진 입꼬리.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수진. 그 순간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봤습니다. 눈이 없었습니다. 눈꺼풀 안쪽이 움푹 꺼져 있었고 그 안은 새까맸습니다. 마치 얼굴에 검은 구멍 2개가 뚫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근데 더 끔찍했던 건 그 여자가 웃고 있었다는 겁니다. 슬픈 얼굴도 아니고 원망하는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즐거워 보였습니다. 우리가 겁먹는 걸 구경하는 게 재미있다는 것처럼 할머니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눈 마주치지 마! 근데 이미 늦었습니다. 민수가 그 여자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순간 민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안도감 같은 표정. 그리고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민수를 붙잡았습니다. 미쳤냐? 근데 민수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힘이 이상할 정도로 셌습니다. 놔!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처음 듣는 말투. 수진 혼자 두고 못 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완전히 홀렸다는 걸 알았거든요. 할머니도 그걸 느꼈는지 급하게 민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건 내 여자 아니다. 그 순간 민수가 처음으로 할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할머니가 뭘 안다고 그래요? 목소리가 방안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복도 끝 여자가 웃었습니다. 키득, 키득키득, 점점 크게. 그 웃음소리가 복도 전체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동시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동식이는 귀를 막은 채 주저앉았습니다. 아 씨발, 그만만 해. 근데 웃음소리 사이로 다른 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뚜벅, 뚜벅. 또 다른 발소리. 복도 어딘가에서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복도 반대편 끝, 어둠 속에 사람 형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젖은 작업복 같은 걸 입고 있었는데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목이 이상했습니다. 옆으로 완전히 꺾여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천천히 우리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질질, 한쪽 다리를 끌면서 뚜벅, 질질, 뚜벅. 그 순간 할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 처음으로 진짜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습니다. 둘이 같이 오면 안 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 여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산 안에는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박집 전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쿵! 창문이 덜컹거리고 전등이 미친 깜빡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쾅! 쾅! 마치 집안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계단 아래, 복도, 천장 위, 사방에서 뚜벅, 질질, 쿵, 스각, 사람들이 집안을 돌아다니는 소리. 근데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준호가 거의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나가야 돼. 그냥 뛰자. 근데 어디로 도망쳐야 했을까요? 밖에는 그 여자가 있었고 복도에는 목 꺾인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문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너무 순식간이었습니다. 철컥 문 잠금이 풀렸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동시에 소리쳤지만 늦었습니다. 민수가 문을 확 열어버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눈앞, 민수 앞에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거의 얼굴이 닿을 거리에서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찢어진 웃음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여자가 입을 벌렸습니다. 입안은 새까맸습니다. 너무 깊어서 목구멍 끝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출렁, 출렁, 마치 깊은 물속 같은 소리.
민수는 울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여자가 민수 귀 바로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같이 가자.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수 표정이 완전히 풀려버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던 말을 드디어 들은 사람처럼. 눈에서 힘이 빠졌고 입꼬리가 아주 희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로, 그 여자 쪽으로. 저는 반사적으로 민수 허리를 붙잡았습니다. 정신 차려. 근데 민수 몸이 이상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사람 몸이 아니라 비에 젖은 돌덩이를 붙잡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수진 혼자 두고 못 살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무언가에 홀린 사람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민수는 정말 따라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바로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입으로.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도 바닥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빗물이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여자 발밑에서 검은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탁하고 어두운 물. 냄새도 심했습니다. 오래 썩은 강바닥 같은 냄새. 그 물이 장판 틈 사이를 타고 천천히 방 안으로 번져 들어왔습니다. 찰박찰박. 발목까지 잠긴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발이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깊은 물속에 서 있는 느낌. 동식이가 거의 울먹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시발, 나가자고, 제발. 근데 복도 끝에서 다가오던 목 꺾인 남자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뚜벅, 질질, 뚜벅. 이제 얼굴도 조금씩 보였습니다. 피부는 회색이었습니다. 물에 오래 불어버린 시체 피부처럼. 그리고 입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입부분 전체가 뭉개져 있었습니다. 마치 얼굴을 바위에 갈아버린 것처럼. 그 남자가 걸을 때마다 복도 바닥에 검은 물자국이 남았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소금을 뿌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여자는 계속 웃고 있었고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 안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층에서 뛰어다니는 소리, 벽 긁는 소리, 어디선가 들리는 흐느낌, 멀리서 들려오는 여자 웃음소리. 그 모든 게 한꺼번에 섞이면서 집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귀신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 자체가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오래 죽고 오래 남고 오래 불려온 장소. 특히 비 오는 밤마다. 민수는 계속 여자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저랑 준호가 붙잡고 있는데도 몸이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여자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길고 축축한 손가락이 민수 뺨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민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근데 이상했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도, 원망도, 그냥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소름 끼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건 수진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가 가장 보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흉내내고 있는 거였습니다. 사람 가장 약한 기억을 붙잡고 죄책감과 후회를 파고들어서. 할머니가 갑자기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걔 이름 부르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수진 이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민수가. 그러니까 저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미 늦은 것 같았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민수 얼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검은 구멍 같은 눈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속삭였습니다. 같이 있자. 순간 민수 몸이 앞으로 푹 기울었습니다. 마치 정신이 끊어진 사람처럼.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민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엄청나게 큰 소리였습니다. 민수가 순간 정신 돌아온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거의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죽은 사람 따라가면 너도 죽어! 그 말이 민수 얼굴에 그대로 박힌 것 같았습니다. 민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여자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입이 천천히 다물어졌고 목이 삐걱거리며 한쪽으로 꺾였습니다. 뚝! 그리고 아주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키득! 근데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이번 웃음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복도 전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탁, 탁, 탁. 깜빡이는 빛 사이로 여자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한 번 깜빡일 때마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마지막에는 거의 민수 얼굴 바로 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입을 벌렸습니다. 콸! 검은 물이 입안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동시에 복도 남자가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질질 끌던 다리가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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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본능적으로 민수를 뒤로 잡아당겼고 준호가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쾅! 바로 다음 순간 문 반대편에서 무언가가 들이받았습니다. 쾅! 문짝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영철이가 거의 정신 나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막아! 빨리 막아! 우리는 전부 몸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근데 반대편 힘이 미친 듯 강했습니다. 쾅! 쾅! 문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문틈 아래로 검은 물이 스며들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물 사이로 머리카락이 꿈틀거렸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동식이는 울면서 소금을 마구 뿌렸고 할머니는 계속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수 얼굴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수 입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물. 민수가 기침할 때마다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크크크. 영철이가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얘 왜 이래? 민수 눈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여자 목소리로. 추워.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민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젖고 낮게 갈라진 목소리. 할머니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들어왔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그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문 밖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안으로 들어온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방 안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숨 쉬는 느낌 자체가 변했습니다. 공기가 눅눅해졌습니다. 마치 깊은 물속으로 들어온 것처럼 폐 안까지 축축해지는 느낌. 민수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 계속 검은 물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냄새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토사물 냄새가 아니라 강바닥 뒤집었을 때 올라오는 썩은 흙 냄새, 비린내, 오래 고여있던 물 냄새, 그 악취가 방 안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준호가 거의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무도 문에서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문 반대편에서 계속 무언가 들이받고 있었으니까요. 쾅! 쾅! 문짝 나무가 조금씩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문고리는 미친 듯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들리는 웃음소리. 키득, 키득, 키득.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럿이 동시에 웃는 소리. 저는 손에 힘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민수였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거든요. 입가에는 검은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공이 위로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웃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안 춥대. 그 목소리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동식이가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씨발! 씨발! 민수가 갑자기 몸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었는데도 힘이 이상할 정도로 셌습니다. 마른 체구였는데 성인 남자 셋이 눌러도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물속에 혼자 있었대. 어두웠대. 기다렸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게 꼭 사고 순간을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비 오는 밤, 뒤집힌 차, 물에 잠긴 조수석. 민수는 아직도 그 기억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저것도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사람이 가장 무너지는 기억을 붙잡고 파고드는 거.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민수 이마에 뭔가를 그렸습니다. 소금이랑 침을 섞어서. 그리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돌아가라, 돌아가. 근데 민수가 갑자기 할머니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건 민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누군가 얼굴 같았습니다. 입꼬리가 비정상적으로 길게 올라갔습니다. 왜 방에? 낮고 젖은 여자 목소리. 할머니 얼굴이 세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이 벌어졌습니다. 화직.
나무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문 위쪽이 뜯겨나갔습니다. 검은 틈 사이로 젖은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새하얀 눈동자 하나가 틈 사이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영철이가 거의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안 돼! 쾅! 또 한 번 충격이 왔습니다. 문이 반쯤 뜯겨나갔습니다. 그때 진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근데 바로 그 순간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불 켜! 준호가 반사적으로 벽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탁! 깜빡이던 형광등이 순간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봤습니다. 문틈 너머에 서 있던 것들, 여자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복도 전체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젖은 사람들, 남자, 여자, 아이, 전부 축축하게 젖은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같이 목이 이상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을 꿈에서 봅니다. 복도를 가득 메운 사람들, 빽빽하게 서서 우리 방 안을 들여다보던 얼굴들, 바닥에 떨어지던 물, 썩은 냄새, 그리고 웃음소리. 키득, 키득키득. 형광등 불빛이 다시 깜빡였습니다. 탁! 어두워졌다 켜지는 그 짧은 순간마다 놈들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한 걸음씩. 탁! 더 가까이. 탁! 또 가까이. 마지막에는 문 바로 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저는 진짜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때 민수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어린애처럼. 미안해. 계속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내가 살려고 해서. 그 순간 복도 웃음소리가 멈췄습니다. 완전히 정적. 민수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나도 죽어야 되는 줄 알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는 사고 이후 계속 자기 자신을 벌주고 있었던 겁니다. 살아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무서웠어. 죽기 싫었어.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 안 온도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정말 미세하게. 숨 쉬는 게 전부 다 편해졌습니다. 할머니도 그걸 느꼈는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지만 나 못 가. 복도 끝 어딘가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여자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검은 구멍 같은 눈으로 민수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동시에 복도에 서 있던 것들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스르륵, 물이 빠지듯 웃음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도, 발소리도, 전부.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조용해졌거든요. 밖에서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툭툭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소리. 민수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정말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처럼. 한참 뒤 할머니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려가. 우리는 날 밝기만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형광등 켜놓은 채 서로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5시쯤 되자 빗소리가 멎었습니다. 산 안개도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고 창문 밖이 희미하게 밝아졌습니다. 그제야 겨우 숨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렇게 난리가 났던 집이 너무 평범했습니다. 복도도 멀쩡했고 문도 부서진 흔적이 없었습니다. 물도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근데 민수 옷만은 여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검은 물 얼룩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고 산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지나 차로 가던 순간 민수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저도 따라 멈췄습니다. 마당 한쪽, 녹슨 계집 앞에 젖은 여자 발자국이 남아 있었거든요. 맨발 자국, 딱 하나 우리 방창문 아래에서 시작해서 산속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